1960년 4.19 혁명의 젊은 피가 다시 이 땅을 깨우고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의 불의에 맞서 피 흘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그 영웅들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25년 3월 1일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지게 될 100만 애국 시민들의 절규가 바로 제2 4.19 혁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정선거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목숨으로 지켜냈던 그날의 정신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고 헌법재판소 독재적 결정을 막아내면서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울 것입니다. 사대문 안에 모인 수백만 명의 시민들의 함성이 독재와 거짓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를 쓸 차례입니다. 4.19 영웅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슴을 펴고 서울로 나와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 공정과 불공정 사이, 그리고 자유와 억압 사이에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의 처절한 외침들이 전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다시 복직되셔서 애국의 꽃을 피워주소서라는 영남대 학생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침묵하면 내일의 대한민국은 없다는 전북대 대학생들의 절박한 선언이 우리들의 심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좌우 대립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본질적 싸움임을 선언한 전남 광주대의 외침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용기가 있는가? 거짓과 불의에 맞서서 진실을 외칠 수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역사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눈빛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이제 대답할 차례입니다. 함께 일어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북한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공산화를 위해서 가장 집중했던 곳이 바로 대학가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을 좌파 운동권의 전초기지로 만들어서 미래 지도자를 세뇌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위기를 맞으면서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행동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연세대 학생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시작한 그 이후에 놀랍게도 릴레이 시국 선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경북대, 고려대, 숭실대, 부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단국대, 울산대, 서강대, 건국대, 전남대, 영남대, 고신대 등 주요 대학들이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좌파의 심장이자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전라도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물론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학생들까지 좌파들의 압박과 비난 속에서도 당당히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전라도 학생들은
지금 침묵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두려움에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비겁함입니다. 라며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이 좌파들의 본진을 덮어가는 희망의 불꽃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균관대를 포함해서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 한동대, 부산외대까지 총 5개 대학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3월 1일 경희대, 3월 3일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인천대, 동아대, 그리고 3월 6일에는 한성대까지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구글, 심지어 유튜버 검색까지 탄핵 찬성 목소리를 덮어버리고 탄핵 반대 목소리가 우세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70년간 쌓아올린 대남 공작의 공등탑이 지금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학 장악 전략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은 마침내 거대한 대양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작고 간절한 외침도 그렇게 모여서 이 나라를 지키는 거대한 자유의 파도가 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있는 이들의 목소리는 이제 어둠에 빠진 대한민국을 건져 올리는 찬란한 희망의 물결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 3.1절 서울 광화문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이태성님, 석연자님, 덕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성의한 장난 같은 탄핵소추 발의와 철회, 재발의에 대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장들을 상대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했습니다. 결국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는 가결되었고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는 탄핵 사유 대다수가 직무와 무관, 특정되지 않아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직무 정지 기간은 272일입니다. 제4차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2024년 6월 27일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 발의되자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제4차 검사 탄핵 2024년 7월 2일 검사 박상용, 검사 강백신, 검사 엄희준, 검사 김영철에 대하여 탄핵소추 발의가 있었습니다. 검사 강백신은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검사 엄희준은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검사입니다. 검사 김영철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검사 박상용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검사입니다. 검사 박상용의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를 하고 벽에 대변을 발랐다. 이화영에 대하여 이 보이는 영상 녹화실에서 연어회와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주고 진술을 회유하였다. 이재명에 대한 대북송금이 표적수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탄핵소추 사유였습니다. 당연히 이화영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5일 제5차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었고 다음 날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진숙은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을 하였고 그 다음 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단 이틀 일하였는데 헌재는 4대4로 기각을 하였고 직무정지 기간은 174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드 고위 지원 및 2급 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간첩 행위를 감사하는 것을 표적 감사라고 민주당은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2월 2일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검사 최재훈,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에 대하여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루 뒤 그 다음 날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사법 업무의 마비, 삼권 분립 원칙의 몰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의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4년 12월 5일 검사 최재훈, 이창수, 조상원에 대한 탄핵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체제에 대해서도 탄핵을 가결하였습니다.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조차 않았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도 모호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4일 피청구인에 대하여 1차 탄핵을 발의하였고 그 사유 중 일부는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4시간이 넘게 기다렸으나 정족수가 미달되었고 민주당은 계속하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하여 탄핵 소추를 발의, 결국 이상민 장관은 사임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쉬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한동훈에 대한 체포설, 정치인에 대한 체포설, 판사에 대한 체포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설만 가지고 부족하자 2024년 12월 13일 김어준이 한동훈에 대한 사살설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뉴스가 이제는 가짜인 것을 압니다. 결국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고 헌법재판관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대행에 대하여 각종 사유로 탄핵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은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24년 12월 23일 국무위원 총 16명 중 5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니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2025년 2월 20일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헌법 제112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